다음 발제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MBC 아카데미 그 사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법학 박사님이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이걸 봐야 되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황장수 소장님 열렬한 팬입니다. 황장수 소장님 저는 한국의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이름은 박명주이고 저는 고향은 전남 광주입니다. 그리고 MBC에서 근무했었고 최근에는 공영방송 정상화 국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래가지고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방송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운동을 몇 년 했는데 이게 사회 전체가 이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간 노력만 했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황 소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황 소장님 통해서 많은 걸 깨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을 믿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애국 운동을 애국 시민 운동을 만 8년 했으니까요. 관심을 가진 건 한 10년 되고 그동안에 이 애국 시민 운동의 현상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한국 정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황 소장님께서 약 한 3, 40분, 4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이렇게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겠습니다만요. 저는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창당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 세력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에 관해서는 저는 수년 전부터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부패한 웰빙 기회주의 세력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노동자하고 친하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부패한 웰빙 기회주의 세력이에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운동, 안보하라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애국운동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를 허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안보를 허물어뜨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사람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많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황장 소장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최순실 사태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소위 박바들이 이렇게 열심히 대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 아닙니까? 범죄자죠. 일반 시민 같으면 쇠고랑 차야 돼요. 당장에. 그리고 호순줄 묶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1000명, 2000명씩 몰려 다니면서 칭찬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인터넷에 박바들이 피의자를 이렇게 비호하는 것은 그건 애국이 아니다. 그런 글을 제가 최근에 하나 썼습니다. 황 소장님 사이트에도 있고,
뉴스타운에도 있는데 혹시 끝나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애국 세력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잘 되기를, 국민은 99% 서민을 사랑해야 그 국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99% 평범한 서민을 사랑해야 국민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도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잘못을 하고 있다. 자기를 바라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잘해준다면 우리가 또 뭐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박바들이 하는 짓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짓거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종북 세력들의 종북 행위만을 열심히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기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글을 제가 똑같이 하나 써가지고 우리 황 소장님 홈페이지에 네이버 블로그에 거기 올라가 있어요. 뉴스타운에 있는데 혹시 틈나신 분들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종북 세력이 종북질을 하면 그거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얘기,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제가 보니까 10년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라는 거죠. 왜냐면요, 국가 안보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안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서민들이 잘 살지 못한다면 그 국가 안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잘 살아야 돼요. 서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황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비리가 없어야 하잖아요.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당에도 없고 야권에도 없고 여기 보수우파 진영에도 아무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부패를 척결합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야권에도 없고 우익 진영에도 없고 보수에도 없고 애국운동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애국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입만 열면은 저 종북세력, 예를 들어서 문재인, 김대중, 박원순, 이재명의 이래저래서 종북지라니까 나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왜 나쁘냐? 우리의 관심을 김대중 노무현에게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박근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박근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김대중 봐라, 저 나쁜 놈이다, 저 이재명 봐라, 저 박원순 봐라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저기만 쳐다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북 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북 세력, 김대중이가 돈을 얼마를 떼먹었다, 또는 문재인이가 얼마를 떼먹었다, 이것을 계속 떠들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종북 세력이 부정부패를 얼마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새누리당도 돈을 떼먹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불통이 새누리로 뛰어온다고요. 그럼 청와대는 또 돈을 떼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통이 좌익의 부정부패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쪽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똥이 끼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서민, 국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서민이 행복하게 살자고 있는 거죠.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두 번째, 서민이 인간답게 살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잖아요. 이 부정부패 척결을
열심히 외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지키려면 안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강조하고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열심히 강조하시는 분은 우리 황 소장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황 소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장님께서 인터넷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옳으신 말씀이고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인터넷 정당은 뭘 말하냐면은 인터넷 쇼핑몰 비슷한 거예요. 쇼핑몰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잖아요. 가게에 가서 샀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정당이라는 그것은 기존 정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데 물건을 산다는 것은 사고 파는 건 똑같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고 팔듯이 우리가 한 정서장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 정당이지만 그 가게 찾아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물건 주세요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정당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인터넷이 편리하니까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에요.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액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것은 즉시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주도 세력으로서 선도 세력으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차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제 저도 60대입니다만 60대, 70대 또는 20대, 30대 된 분들은 또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호입니다. 이게 창피한 건데 자, 오늘 삼평삼민주의인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삼평삼민주의인데 삼평삼민주의는 뭐냐면요. 평등의 민주주의, 평준의 민생경제, 평안의 민권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뭐 얘기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아니고요. 우리 백성들은 불한빈 불한균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은 안 해요. 그렇지만 불환균, 평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이번 사태를 잘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난 이들 나왔죠? 네. 이 못난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나와서 이 고생하고 나갔습니다. 여기 9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910조입니다. 우리나라 GDP 1500조의 65%가 여기 나와서 택도 아닌 국회의원들한테 그 헌정치 하는 사람들한테 14시간을 고생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요 910조를 365일을 하면 1시간당 1200억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와서 택도 아닌 소리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존경해야 되실 분 한 분 더 소개해서 빨리 나왔네. 자, 조금 모르는 겁니다.
예? 바람표도 모르는 거고 다 모르는데, 자, 이게 제일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게 뭐냐면 저 개새끼 때문에 그래요. 고영태가 최순실이가 정유라 강아지 잘 새끼라 그러는데 골프 치고 갔다가 싸워갖고 그것 때문에 지가 이거 저 카메라 찍고 해서 개보다 못한 게이트가 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또 공부를 좀 하느라고 전 세계를 뒤져갖고 하야한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하야한 사람만. 이승만 대통령 잘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얘네 잘 몰라서 칸닝북 페이퍼를 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오만 이스라엘 불란서의 기업에 돈 줬다가 하야됐습니다. 옆에는 골프, 여기는 이제 독일인데 친구한테 사채를 빌렸었는데 이자를 조금 낮게 해서 사채를 썼어요. 근데 하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죠? 이게 닉슨. 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페루의 황지모토. 이거 있죠. 페루에서다가 웃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갖고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야시키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슨 짓거리 했냐면 팩스로 나는 대통령을 사임합니다. 이러고 한 사람. 그리고 2007년도에 잡혀갖고 지금 25년 살고 있어요. 이 하야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여론과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을 신뢰감을 갖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5명이 다 하야를 합니다. 닉슨이요, 여러분 잘 아시면 탄핵을 받았지만 닉슨이 탄핵받을 때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해야 돼 찬성하는 게 57%밖에 안 났습니다. 박근혜 4%에 86%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신문에는 부결이냐 가결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헌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이건 이제 하야된 놈들이고 탄핵받은 놈들 한번 보시죠. 요건 베네수엘라의 페레스. 여기는 이제 부패, 그 다음에 저 불법 환전하고, 이건 부카랑이랍니다. 부카랑. 요 이제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저 끝에 있는 분이 와히드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민선 대통령인데 3년 하고서 쫓겨나갑니다.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습니다. 여기 잘 아시죠? 브라질에 이번에 지금 탄핵받고 있는 사람. 예? 여기는 왜 저 탄핵받은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적인 것도 없어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는 이유로 탄핵이에요.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탄핵을 받아서 하야라고요. 요 이제 두 분은 탄핵을 받았다가 다시 부결돼서 사라집니다. 요게 세상 돌아가는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멋있죠? 제가 경상남도 남해가 고향이고 우리 남해 앞바다에 있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육지와 섬을 소통해주는 아주 굉장한 생명줄이에요. 이런 생명줄을 이 정치가들은 놓은 거예요. 뭐냐면 진실의 소통을 안 해요.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여러분, 광화문에 촛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실뿐입니다. 왜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고도의 도덕성과 지도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로 어디다가 집에다 놓고 왔는지 떨궜는지 쓰레기 봉지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종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선 농단을 하고 뭐를 받고 뭐 하지만 다른 나라의 탄핵과 하야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지지율이 24%고 30% 간에 신뢰를 잃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탄핵되고 하야됐습니다. 그것의 바탕은 진실의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게 세계 지도 아닙니까? 어느 나라 지도냐면 오스트리아예요. 호주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이 지도를 나눠줍니다. 자기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 관점으로 보면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12명의 지도자의 공통점은 자기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점으로 보면 아까 그 다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리에 뭐가 차기 시작하냐면 비선, 매편, 두통, 성삭기 이런 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한 군데에 권력이 집중되고 한 사람의 어떠한 판단과 자기 눈높이에서 끌어왔던 이 현대에 존재하는 옛날 정치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리더하고 보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가고 보스는 사람을 몰고 갑니다. 리더는 우리를 말하는데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리더는 가자고 권하는데 보스는 명령을 합니다. 가라. 희망을 주고 겁을 줍니다. 존경을 모으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대중의 눈으로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게 리더. 그런 면에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리더에 근접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스의 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경제는 뭐의 준말이냐면 경세재민이라는 뜻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경자와 제자를 뜻해서 경제인데, 리더는 경제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요. 보스는 말로 재민을 한다. 백성을 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스 만들어줬지 보스가 우리 만들어준 게 아닌데 왜 백성을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애들이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스가 됐는데 자기가 뭔데 재민을 한대. 그래서 이 보스와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지금 현재 정치상을 꼭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중의 눈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만 하나로만 보니까 이런 정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황 소장이 얘기는 인터넷 정당을 만들자는 게 대중의 눈으로 한번 보자. 대중의 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고 앞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정당이 되게 됩니다. 그 뜻이 맞아서 황 소장하고 저하고는 진짜 뭐 싸움박질도 무지무지하게 했고요. 서로 뭐 주인이 살기까지 했지만 이 뜻이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세종대왕 아니십니까? 세종대왕 이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그죠? 훈민정음은 뭐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훈민정음이 그게 아니라 은민훈정이라고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은민,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다.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애민이래. 애민. 그러면 애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잘 들어주는 것. 지금에 나와 있는 현대 기기 중에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보니까 확실히 과정 관리를 잘해요. 리더나 보스나 바깥에서 보면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걸 반영했는지 과정 관리를 했는데 이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있어요? 순실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대중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와서 과정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프로들은 성공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보자는 게 황 소장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경유착 아닙니까? 지금 뭐 다 이게 뭐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유자가 있을 유자인 줄 알았어요.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쫙 붙어갖고 있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병날 유자래요. 정치와 경제가 병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왜 우리나라는 왜 정경유착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다 이제 망하고 농촌경제에서 산업화로 가려고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을 중앙에서 이 중앙정부가 그거를 배분을 했어야 돼요. 얼마 없는 거를 한데 몰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있을 유자였는데 이것이 40-50년 지나니까 병들 유자로 변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 501 청문회부터 다 하시잖아요. 여기 뭐 다 해먹었잖아요. 지난 12월 3일날 촛불 집회가 굉장히 컸잖아요. 현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50 청문회 끝나고 구속된 날이 12월 3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12월 3일 참 대단한 날이야. YS 아들 해먹었잖아요. DJ 아들 해먹었잖아요. YS가 여러분 IMF 들어간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3일입니다. 그날. 뭐 다 하시면 MB, SS는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순실이. 청중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던 게 이런 정경유착을 깰 수 있는 기회가 IMF하고 금융위기 때 패러다임이 변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는 못 사는데 지금 11위, 뭐 세계 8위까지 올라왔는데 근육이 빵빵한 이제 근육나무로 변했는데 아이고야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이. 피를 줘야 되는데 심장이 뭐예요? 경제에서 금융이었어요. 금융. 근데 정경유착의 고리가 뭐예요? 항상 금융, 돈, 은행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개선을 못한 게 쭉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20세기에 10가지의 중요한 경제 사건을 보면 IMF 8.15 해방, 한일합방 이런 쭉 보이죠. 여기에 정부가 주도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할 수 없었고 자 좋은 건 좋은 거고 여기까지 왔지만 자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5년 후에 순실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농담인 것 같지만 고려 때 최씨들이 한번 80년간 잡은 때가 있었어요. 무신 정권이.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씨들이 잡았을 때가 한반도에 제일 평화스러운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봐서 최순실이가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진짜 이 조그만 방이지만 여기서부터 열기를 뿜어나가면 또 최가가 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치고 근데 창피하게 또 우리 집안 사람이 여기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비리가 생겼냐. 자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창조경제 문화통일 여기만 최순실이가 손을 댔냐 이거. 딴 데 손 놨으면 우리나라 아작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이 잘하는 이건 통일 벌써 통일은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싸이가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도와줘서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계량화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통일되면 되는 거고 싸이가 해서 돈 벌면 돈 먹는데 거기다가 전문가가 없어요.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주도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민간 전문가가 없는 부분에 이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치에다 갖다 놓읍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아주 무기력하잖아요. 저희 벌써 신임을 못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주도해줘야 되는 그런 이 타성에 붙였는데 그 타성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되자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2위 GNP 83,000불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세계 2위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북한이 9.5고 남한이 2.63. 이거 지금 저성장이라서 2.8%, 2.7%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3,000불에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주인이 비전이 돼야 되니까 정치 세력이 돼요.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 구조를 가져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또 지금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일 처음 맞는 게 뭐냐면 정치는 경제를 사회에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시장경제주의를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치적 혼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 정치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대통령 하야 될 때, 이승만 대통령 하야 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부정선거, 당시에 부정선거에서 이기붕 씨가 된들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횃불처럼 일어났겠습니까? 경제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융성하게 해줬는데 그걸 안 하고 정치적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고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것도 여러분 부마 사태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부마 사태는 뭐가 원인인지 아시죠? 1977년도에 10% 부가세 가세함부터 일어난 민중들의 분노가 터진 거고요. 1997년도에 YS에서 DJ로 정권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IMF 터진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제에서 시작을 됩니다. 그것을 정치가 올바르게 못 따라낸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계 2위 83,000불에 가면은, 자, 84,000불이면요 4인 가족으로 하면 집에 1년에 벌어놓은 돈이 4억이에요. 4억. 3억 5천에서 4억. 쓸만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려면 한강의 기적을 이제 한반도의 기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IMF 때 우리 전국 국모기 했잖아요. 지금 순실이가 물러가라는데 우리 촛불 들고 있잖아요. 그게 대협력이다. 그래서 정치요 경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애민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애민은 첫 번째 애민의 길은 뭐냐면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창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에서 좁아져 있잖아요. 그거를 인터넷, 우리가 양방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게 우리의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의 러브스토리. 답만 드리면 인터넷 정당이다. 이거. 자, 원래 이카노믹스, 경제학이라는 거는 1903년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폴리티컬 이카노믹스, 정치 경제학에서 떨어져 나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는 떼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떼놨는데 다시 러브스토리를 하자. 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여의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촛불 횃불은 뭐를 얘기했냐면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뽑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줘서 거기서 가서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드디어 광장 정치가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소위 말하는 광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황 소장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수와 진보의 정의 갖고 따질 사회가 아니다 이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보수라는 거는 뭔가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보수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면, 야, 너 뭘 지킨다는 건데? 몰라요. 뭔가 지킨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보수에 지킨다는 가치와 개념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그럼 종북에 반대되는 말로만 생각합니다. 보수는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주의를 지킨다는 가치관이 뚜렷하면 이런 보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혁신하는 보수, 매일 바뀌는 보수가 진짜로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진보는 어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보는, 그죠? 걸어서 진보도요, 가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진보가 물어봐, 야, 이렇게 잡아봐. 너 어디 가는데? 아니, 그냥 가. 가는 데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를 뚜렷하게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잖아요.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진짜로 바빠져요. 왜냐면 막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빨리 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빨리 걸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보가. 근데 그런 거조차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와 경제의 러브 스토리는 제가 보기에 사회적 대타협이 들어야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뭐 말을 잃겠지만 바꾸자는 거죠. 바꾸려면은 내 것도 내려놓고 네 것도 내려놓고 좀씩 해서 과연 뭐가 중요한 건지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주창했는데 유승민이가 따라하고 명절 안 따라요. 대한민국은 민주화인데 대한민국은 민주화는 잘 됐어요. 이렇게 민주화를 빨리 한 나라가 없습니다. 남이 나라 300년 할 거를 우리가 30년, 40년 압축돼서 뭐 대통령 우리 손으로 갔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유일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민주는 잘 됐는데 공화가 안 됐어요. 공화라는 게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금 낯설은 용어입니다. 근데 공화국이라는 게 굉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공화는 공공의 선. 우리 공통으로 추구하는 선이 뭔지를 아는 나라가 공화국입니다. 그 모든 목소리에 공통분모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선이 뭐예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말하라 그러면 못해요. 뭐가 옳고 그러니 뭐가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의 선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렵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60년대 공공의 선은 뭡니까? 잘 살아보세 그거 아닙니까? 그런 공공의 선이 공공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독재를 해도 우리가 참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게 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금 정치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 경영의 방향과 뭐 이게 아주 뭐 제가 이제 뭐 대문티 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 가치관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하면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삼평삼민 연구소 이제 이사장으로서 이제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평등의 민주주의, 평준의 민생경제, 평안의 민권제. 내가 주인으로서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 만큼 내가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안한 게 없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반응이 좋으신데 다른 데 가면 기립박수도 나오고 있는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력, 자기가 아는 것과 권력과 자기의 자산의 향유를 평등하게 해서 국가의 번영을 같이 기하고 각자 개개인의 행동과 나라 발전에 주인이 되는 데는 이론. 죄송합니다. 또 이게 제가 잘난 체를 했어요. 자, 이거의 한마디는 평등하잖아요. 평, 삼평, 평. 그 다음에 민. 우리가 주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삼평삼민주의가 그래서 하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잊고 살았던 밥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 그릇을 만드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의민주주의, 국회, 우리 대표권을 뽑아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여과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무엇이라요? 광장 정치가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극우전선이 펼쳐지는 이유도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니까 내 목소리 내는데 안 들어주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죠. 목소리가 시끄러. 그래서 저는 그릇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릇을. 그런 공공에서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보자. 잘 살아보세가 60년대. 자, 그러면 지금은 뭐가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 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지점은 제가 여러분 설명드려도 여러분 더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살아온 얘기는 다 알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삼평선민이 자리하는데 여러분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그 그릇을 빚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